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좀 발표를 하기 전에 갑자기 걱정이 두 개가 팍 생겼어요. 1시간 동안 계속 영어 들으셨는데 처음 이제 한국어 발표라고 하니까 과연 내가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실 4일 전에 이런 큰 대규모 장애는 저희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잘 보호하고 현대화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좀 많이 준비한 만큼 좀 들으시면 지금 고객사분의 비즈니스를 좀 더 서비스 연속성을 잘 하고 그다음에 보호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솔루션들입니다. 네, 정말 많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말 진심인 회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는 기본이고요. 고가양성을 위한 액티브 클러스터나 아니면 랜섬웨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이프 모드들이 이러한 솔루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이런 단편적인 스토리지 이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내용을 확장시켜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백업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현대화하고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함이 아니면 뭐 혁신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뭐 항상 저희가 그렇죠. 이제 역사는 되풀이되고 역사 속에 또 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좀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 혹시 가스라이팅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당했네, 뭐 가스라이팅 범죄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의 어원의 의미는 1944년 동명의 소설의 원작인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남편이죠. 남편이 이 가스등의 불빛을 조절하면서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시적으로 지배하거나 뭐 조정하거나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쪽에서 등장하는 이 가스라이트도 어떻게 보면 현대화에 가장 걸림돌되고 관습적인 뭐 이러한 저항감을 좀 나타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스라이트가 처음 등장한 거는 1807년 영국 팔머 거리에서 그 불빛을 이제 처음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가스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름 램프에서 뭐 이렇게 이제 불을 밝혔고 당연히 가스 보송보다 어렵고요. 유지 보수도 관리도 어렵고 뭐 그이름도 많이 나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질녘쯤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그 가스 점등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질녘에 이 가스등에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가스등을 이제 점등하는 이러한 모습도 펼쳐지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1897년에 뭘 나오죠? 예,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합니다. 지금 딱 생각하면 전구는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뭐 가스를 할 필요 없고 사람들이 막 가서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이게 좀 전구 이렇게 바로 대체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전구가 개발을 하고 나서 이 온 거리에서 가스 등이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한 50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50년 동안이나 가스 등이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존 인프라 산업 구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 가스 등을 켜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가스관이 다 매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 등을 켜고 끄는 기존에 있는 이런 산업 구조가 쉽게 바뀌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등은 비쌀 거라는 생각들이 그 당시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쉽게 이제 비용이 드니까 이제 교체를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관습적 심리 저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라는 것이 생소하다 보니 전기 감전에 대한 공포가 더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과 좀 약간 반대적인 거죠. 가스가 더 저희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스는 늘 써왔으니 안전하다. 그리고 직접 사람이 불을 껴고 크니 어떻게 보면 내 통제 아래 있는 안전한 불빛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를 현대 데이터 보호에 접목을 해보면 한번 어떨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조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TL로 대변되는 FC 기반의 구조도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FC 구조는 현대의 그 네트워크 구조보다는 그 유연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테이프나 아니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 저장소를 두셔서 저장을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올 플래시로 바꾸신다면 비용이 많이 들 거야 라는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건 기존에 지금까지 VTL 잘 받아왔는데 NDMP 파일 뭐 잘 받아왔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이러한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미 스토리지 다이렉트 백업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냅을 찍어서 스토리지 저장 스토리까지 바로 보내는 기술도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보호를 좀 더 효과적이고 혁신적이며 현대화하시려면 이러한 생각부터 조금씩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 센터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기존에 이제 FC라든지 이런 상가를 탈피를 하셔서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를 올 플래시 스토리지 저장한다면 얻으실 수 있는 내용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빠른 데이터 백업 및 복구입니다. 사실 기존의 테이프나 하드디스크를 쓰셨다면 당연히 올 플래시 스토리지로 넘어가면 빠른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FC로 예를 들어볼까요? FC 지금 뭐 8G, 16G 정도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데이터 백업까지는 32G까지 쓰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런데 10G, 25G, 뭐 굳이 40G까지 안 가더라도 10G 트렁킹 구성하시면 충분한 대역폭을 확보하실 수 있으니 빠른 백업 복구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 문제인데요. 이 사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용도 절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에서는 성능이 안 좋아서 압축 중복 제거 기술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압축돼서 된 백업 데이터도 스토리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압축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저희의 자랑인 대용량의 DF 미디어를 통해서 상변과 전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하실 수 있으니 비용 또한 절감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건데요, 유연성, 그다음에 효용성이 가장 높아질 것 같습니다. VTL이나 NDMP 백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백업 벤더 솔루션하고 백업 타겟 하드웨어의 종속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종속성이 가장 커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 저장소를 일반적인 범용의 스토리지를 쓴다면 그런 벤더 종속성도 탈피되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VTL로 저장받았던 데이터 자체는 쓰는 거는 복구에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S3 프로토콜을 바꾸셔서 클라우드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데이터 자체도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해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 활용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의 범용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셔야 될 게 뭐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데이터 스토리지 저장소를 저희 퓨어 스토리지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네, 기존의 테이프나 하드디스크 대비 저희 퓨어 스토리지로 데이터 저장소를 바꾸신다면 데이터 신뢰성도 높아지고요. 당연히 저희는 모터가 들어가지 않으니 고장률도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SSD다 보니 빠른 백업 복구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데이터 밀도라고 좀 이제 표현이 드리는데요.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면도 줄어들고 전력도 줄어드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하고 상면 비용도 이제 절감되는 건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의 백업 복구 환경을 구축하시면 장애가 발생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일반 시스템은 1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백업 복구를 FC를 탈피해서 네트워크 방식으로 받다 보면 좀 더 유연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통합전산센터의 장애 사례만 봐도 기존에 FC로 백업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동일하게 또 구성하시려면 또 FC 환경을 또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미디어 서버를 연결하고 또 백업을 받고 복구를 해야 되는 뭐 이러한 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하고 스토리지는 고적이면 뭐합니까?
이런 진짜 대규모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를 던져주는 이 데이터 저장소가 느리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공간은 이런 저의 고속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밀도의 증가라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전 세계에서 그 어느 제조사보다 NVMe SSD를 가장 잘하는 맛집입니다. 네. 이미 많은 고객사에서 75테라, 150테라 용량 디스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조만간 300테라 모델도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단위 면적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보면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한번 사례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실제 도입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6.8페타에 달하는 유저블입니다. 네, 유저블 6.8페타에 달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이제 이긴 사례인데요. 경쟁사의 모델 같은 경우는 단일 클러스터로는, 그러니까 단일 티어로는 이런 6.8베타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비 티어하고 이제 클라우드 티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노드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이런 75테라의 고용량 DFM 미드를 통해서 단 하프렉으로 6.8페타의 고속의 운영 환경을 이제 구축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지만 이분들이 KT IDC 한번 입주하시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 한번 저도 궁금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이런 6.8베타의 공간을 KT IDC 입주한다면, 네,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가표가 나와 있고 보시는 같이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 그대로 KT IDC 온다면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일단은 4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전력도 26kW를 소모하게 됐습니다. 반면 저희는 어떻게 하죠? 하프렉에 4kW만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월별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 시스템 도입 비용을 넘어서요, 제외를 하고, 그래서 보니 경쟁사 같은 경우는 월 800만 원, 저희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거를 5년 TCO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네, 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4억. 네. 이렇듯이 상면과 전력 비용을 절감으로써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호환성 문제를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다양한 백업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솔루션과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기존에 만약에 이제 FC로 백업을 받고 미디어 서버를 두신다면 저희 가성비의 QLC 모델인 플래시 어레이 C 모델을 도입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산용으로 플래시 어레이 E 모델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진짜 백업을 고도화하고 획기적으로 한번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백업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 레이크 정도 분석을 해서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S3 프로토콜을 사용하신다면 1차 백업 저장 장소로 플래시 모델의 S,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또 소산용이나 아카이브 티어로는 플래시 모델 E 모델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또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실제 빔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진짜 정말 쉽거든요,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은. 처음에 그 메뉴 GUI에서 스토리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Add 스토리지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딱 스토리지 리포지토리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백업에서 저장소만 저희 퓨어 스토리지하고 백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끝났습니다. 네, 기존 정책에서 보관 주기만큼 오래된 시스템에서는 그대로 받으시고요. 앞으로 새로운 백업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 쪽에서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백업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데이터 보호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을 조금 벗어나고 한번 혁신과 신기술을 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것은 편안함 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을 감내하시거나 도전 정식으로 현대화를 하신다면 데이터는 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존의 백업 업체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하며 데이터 보호의 현대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